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점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33번째 주제는 수달과 해달의 차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실 수달과 해달의 관계는 올빼미와 부엉이의 관계와 같습니다. 해달은 족제비과의 수달학과에 속하는 동물이죠. 그러니 모든 해달은 수달이지만 수달은 해달이 아닙니다. 해달이란 이름은 곧 바다에 사는 수달이란 의미예요. 그렇다고 쉽게 바다 수달이라고 부르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다 수달이란 친구는 또 따로 있어요. 수달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종이 존재한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선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330호 유러시아 수달과 우리가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남방의 달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달학과에 속하는 아이들이 귀여움의 탑티어에 속한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호기심 가득한 얼굴에서 매력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동물의 호가들에게는 최고의 인기 스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저 친구들은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두 친구들이 크게 다른 점 5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여움에 현혹돼 해달이 수달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둘이 고만고만한 크기겠거니 하고 생각하죠. 북동 태평양 연안에서 주로 사는 해달의 무게는 암컷 28kg, 수컷 40kg 정도입니다. 조금 더 추운 알래스카 연안에 사는 북방 해달은 45kg이 넘는 수컷 개체도 심심찮게 발견되죠. 반면에 수달은 해달에 비하면 앙증맞은 크기입니다. 수컷 수달이 무거워봐야 14kg 정도이고 암컷 수달은 그보다도 작아 5에서 9kg 정도입니다. 해달과 수달은 체급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달과 수달은 털이 자란 형태도 다르고 이에 따라서 보온의 방법 역시 차이가 납니다. 수달은 애견인들은 수없이 들어봤을 이중모의 형태로 털이 자랍니다.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짧고 거친 털을 가지고 있죠. 안쪽의 털은 추위로부터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보온 효과를 주고 바깥쪽의 털은 방수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해달은 다른 방식으로 보온을 합니다. 이중모 같은 거 없이 그냥 엄청난 밀도의 털로 해결하죠.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털이 약 10만 가닥인데 해달은 1제곱인치당 100만 가닥의 털을 가지고 있어요. 물과 찬 공기가 들어올 여지 자체를 안 주는 거예요. 따뜻함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두 친구들이 사는 지역이 결코 온화한 날씨만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빽빽한 털은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해달과 수달은 수영의 전문가들이지만 영법은 매우 다릅니다. 수달은 강가를 어슬렁거리다 물에 뛰어들어 배를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고 몸의 대부분을 수면 아래 위치하고 수영을 하죠. 그러나 해달은 육지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이도 배영 자세를 취하고 바다 위에서 먹고 잠을 잘 때도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친구의 손을 잡고 자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달은 자유형, 해달은 배영 마스터예요. 그리고 이 둘은 수영의 메커니즘도 다릅니다. 해달은 물갈퀴가 달린 뒷발과 넓적한 꼬리를 사용해서 수영을 하는 반면 수달은 네 발에 모두 물갈퀴가 있고 꼬리는 둥그런 모양이라 발을 주로 사용해서 수영을 해요. 그리고 체급의 차이 때문에 수압을 견디는 능력도 다릅니다. 수달은 약 20m까지만 잠수를 할 수 있지만 해달은 80m 가까이 잠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달과 수달은 출산 주기와 한 번에 낳는 새끼의 숫자도 확연히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수달은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6개월에서 1년 후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러나 해달은 한 번에 오직 한 마리의 새끼만을 낳고 새끼가 독립할 수 있는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돌봐줍니다. 수달은 해달보다 성적인 성숙기가 빨리 오고 낳는 새끼 숫자도 많기 때문에 번식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수달은 2살에서 3살 정도면 성적으로 성숙해지지만 암컷 해달은 3살에서 5살, 수컷 해달은 그거보다 더 느려 5살에서 7살은 되어야 새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친구들은 새끼를 돌볼 때 그들만의 독창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달은 주로 강둑의 울창한 숲풀 속에 위치한 둥지에서 새끼들을 보호하지만 엄마 해달은 새끼가 스스로 헤엄칠 수 있을 때까지 배 위에 올려놓고 보살핍니다. 사냥을 해야 할 때라 새끼를 어쩔 수 없이 홀로 둬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새끼를 해초에 묶어서 떠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아기들은 마치 바다 위에 둥실둥실 떠있는 코르크 마개처럼 보인답니다. 얘네들은 어릴 적부터 성체에 이르기까지 귀여움을 주무기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수달은 여러 종이 존재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다에 사는 바다수달이란 친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수달은 강이나 호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유라시아 수달은 개체수가 감소 중에 있으나 분포 범위만큼은 상상을 초월하게 넓습니다. 동서로는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 포르투갈에서 동쪽 끝 우리나라까지, 남북으로는 스웨덴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엄청난 면적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해달은 거의 모든 개체가 태평양 북동부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해안이 아니면 야생의 해달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예전에는 러시아와 일본 북부에도 엄청난 수의 아시아 해달이 살고 있었으나 아시죠? 왜 이 친구들을 보기 힘들어졌는지. 모피 때문에 학살을 당했으니까요. 서식 지역도 무척 다르지만 두 친구의 결정적 차이점은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수달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지에서 보내고 사냥을 위해서만 물에 들어가는 반면 해달은 거의 바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생활 활동을 바다에서 해요. 이번에는 바다와 강의 귀염둥이 해달과 수달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알래스카 크루즈를 타던 한강 둔치에서 산책을 하던 수달과 해달을 구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이 생겼습니다. 서로 많이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얘네들은 정말 귀엽다는 거예요. 다음엔 이 친구들을 각각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그럼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